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캐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되면 헐리우드 친구들도 집 밖으로 나와 기묘한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죠. 오늘 소식들 어질어질 스카우터 터지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광고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재결합을 한 것처럼 보였던 션 맨데스와 카밀라 카베오. 그런데 이미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제보가 떴습니다. 호주 저널리스트인 제시카 렌달이 하퍼스 바자에 말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미국 산타모니카의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을 목격. 완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조차 못했다고 밝혔고요.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익명의 인물은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연락을 나누며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 현재는 캐주얼한 관계지만 둘 사이엔 역시 뭔가가 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걸 느끼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아니 전 남친 여친이 키스하고 무릎 위에 앉으면 캐주얼한 관계로군요. 그렇다면 저도 요즘 밖에는 미세먼지, 극장도 안 가고 OTT도 그닥이고 볼 건 온리 김효캐뿐인데 이 영상 끝나고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할 만한 솔직히 재밌는 거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건 바로 러쉬 로얄. 뭐야, 다 똑같은 타워 디펜스 게임이야? 넵. 물량빵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닌 강화와 전략이 핵심이라 은근 머리를 좀 쓴다는 거. 일단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요 QR코드 들어가셔서 러쉬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시면 골드, 카드 세트, 마법 가루를 다 담은 마스터 상자를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루틴은 심플. 일단 카드덱 편성부터 합성과 강화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화력 중시로 가시는 거 추천. 합성은 나중에 짜투리가 남으면 해보시고요. 배틀은 탑다운 뷰로 적들을 슉슉슉 처치하면 끝. 가끔 바람도 쐬야죠. 퀘스트에 도전하거나 던전 나들이도 갈 수 있는데요. PVP도 가능하지만 친구들과 코옵도 가능한 게 좋습니다. 어쨌든 딱 주어진 걸로 승리를 잡는 그게 진짜 꿀잼 포인트. 좀비가 때로 나오지도 않고 알록달록하고 이쁜 디자인.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러쉬 로얄을 무료로 설치하시거나 화면 속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를 받아가십시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광고 추적 OK를 하셔야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다운! 고고! 한동안 국내 커뮤니티를 달궜던 소식이죠.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가 단 2년 동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카지노 로얄, 미션 임파서블 3, 아이언맨, 게스마트의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영화를 잘 고르지 못했거나 운이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출처는 미국 온라인 여성지인 버설지와의 인터뷰로 레이첼은 경력이 절정이던 시기 약 2년 동안 배우업을 쉬었는데요.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긴 했지만 자기 성격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얻어진 명성에 대처하는 데인 가이드란 존재하지 않았고 연극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울 수 없었다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배역을 거절할 때는 때때로 불안해지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배우를 잠시 접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느꼈다는데요. 특히 이번 인터뷰가 화제가 된 건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은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은 이건 내 몸이고 이런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우 제이미 폭스가 현지 시간 4월 11일 병원에 급히 호송되는 일이 있었죠. 제이미의 딸 배우 코린느 폭스가 성명을 발표하며 온 가족이 달려가야 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빠가 어제 합병증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도 급하게 손을 써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미국 CNN에선 제이미의 쇼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으며 또 며칠 후 여러 언론들은 현재는 가족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제이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켈리 워싱턴과 NBA 선수 르브론 제임스도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제이미는 얼마 전까지 8년 만에 배우로 복귀하는 카메론 디아즈와 넷플릭스의 액션 코미디 백 인 액션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한간에 알려지기론 제이미와 제작진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고 예정된 폭파 장면 촬영이 중단되는 등 재난이 계속되는 바람에 주연이자 제작 총지휘를 맡고 있는 제이미가 상당히 낙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영화는 제이미가 입원한 뒤에도 촬영을 이어가고 있고 카메론 디아즈는 제이미의 바디 더블과 촬영 현장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이미의 자세한 병명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으이야, 역시 코첼라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들리 쿠퍼의 전 파트너였던 모델 이리나 샤크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5일 밤부터 16일 아침에 걸쳐 리바이스와 데킬라 브랜드 돈프리오가 주최한 파티에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레오가 이리나와 밀착하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둘이 사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역시나 둘의 관계를 부정하며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허허 형님, 조금만 더 친해지면 큰일 나겠습니다. 샤이닝, 배트맨 등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한 영화계 레전드 잭 니콜슨이 1년 반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 비벌리힐즈에 위치한 자택 발코니에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네요. 아카데미상에 12번이나 노미네이트 되고 주연상 2번, 조연상 1번을 받은 레전드의 이런 모습의 팬들은 놀라고 말았죠. 잭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건 2011년 10월 아들 레이먼드 니콜슨과 LA 레이커스 경기 직관 때였고 2010년 이후 그 어떠한 연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미디어는 잭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된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벌리힐즈에 있는 3개 침실과 4개 욕실이 딸린 한화 140억에 달하는 집에 혼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워렌 비티, 말론 브란도 등 동료 배우와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죠. 최근 브루스 윌리스 일도 있고 일부 팬들이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지만 아들 레이먼드와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당장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 전 제레미 레너의 제설차 사고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응급구조대원의 바디캠 영상이었는데요. 제설차 근처에 구급차가 정차해 있고 여러 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의 모습은 가려져 있지만 긴박함이 느껴지죠. 상황을 설명하는 건 제레미의 조카입니다. And then that's when it started coming at me like full force. He tried to jump on it into the thing, and it took him under. Did you get a picture of that? That's a hack. 한편 제레미는 자신의 쇼 레노베이션의 프리미어에서 팬들과 만났고 포토 세션 땐 지팡이 없이도 서 있었습니다. 간만에 수트 입은 제리 형 멋지고요. 그 다음은 자신을 살려준 미국 네바다의 의료기관 리노운 메디컬 센터를 방문.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내 생명을 구해준 훌륭한 분들과의 재회 고마워요 라고 코멘트했네요. 병원 측도 SNS를 통해 제레미 레너를 환영합니다. 우리 케어팀은 제레미의 회복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어난 전 미 각본가 조합 파업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정도 수준의 파업이 2023년 5월에 헐리우드에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전미 각본가 조합 WGA와 헐리우드 9대 스튜디오, 아마존, 애플, CVS, 디즈니, MBC, 유니버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소니, 워너브라더스와의 계약이 5월 1일에 끝나며 3월 20일부터 시작된 계약 협상이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노조에서 파업 투표가 있었는데 무려 97.85%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까지 계약이 안 되면 WGA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WGA 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OTT로 플랫폼을 옮기면서 각본가의 보수를 인하했고 더욱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직면하게 했으며 10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각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을 받은 TV 시리즈 각본가는 전체의 33%였지만 10년을 거쳐 49%로 증가. 각본가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의 보수도 지난 10년간 4%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 감소율은 23%나 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합당한 보상과 TV 시리즈들의 각본가 규모를 대폭 줄이는 미니 라이터스룸의 축소나 폐지,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증가, 장편 영화의 흥행에 따른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요. 당장 기묘한 이야기 5 등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비롯 거대 프랜차이즈 영화들도 제작 중단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헐리우드 열정페이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드라마 리버데일의 릴리 라인하트가 새로운 남친 틱톡 스타 잭 마틴과 키스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글쎄, 가만 보니까 3년 동안 사귄 예전 남친 콜 스프라우스와 너무 닮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팬들은 으이야, 딱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환승했구먼. 아니, 콜 스프라우스 아니었어? 앞만 봐도 콜 스프라우스인데 등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닮았나요? 얼마 전 3월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콜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잭 마틴이 이걸 패러디하는 영상을 팬들이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잭 스스로 콜을 흉내내는 걸 보면 자기도 비슷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릴리와 잭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람 취향이 어디 가겠습니까? 브라질 축구 대표팀 선수 네이마르가 곧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연인인 브루나 비앙카르디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데요. 이런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는 두 사람에겐 첫 번째 아이지만 네이마르는 과거에 사귄 캐롤라이나 단타스와 가진 지금은 11살이 된 아들이 있어서요. 네이마르에겐 두 번째 아이가 되겠습니다. 네이마르와 브루나는 작년 여름에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올해 2월 네이마르의 생일 때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재결합이 알려졌는데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군요. 축하염! 마블의 정복자 항력, 조나단 메이저스의 폭행이 시비에 새로운 의혹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전 주간 김용회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자세한 내막을 아실 수 있겠고요. 링크는 설명란에 걸겠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조나단이 만나고 있던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로 뉴욕시경에 체포되었고 곧바로 석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기소를 철회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아실 텐데요. 조나단의 담당 변호사 프리아 차우더리는 일관되게 조나단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대 여성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체포는 형식적인 것이며 무죄가 유력하다는 증거로 여성이 조나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었습니다. 재판은 5월 8일에 열릴 예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4월 하순 조나단의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 360이 조나단과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어서 조나단은 여러 영화 기획과 광고 캠페인에서 잇따라 해고되죠.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더 맨 인 마이 베이스먼트는 1년 전부터 들어갔던 영화고 조나단이 제작총 지휘 겸 주연까지 맡았으나 이 사건으로 하차. 현재는 조나단의 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조나단은 스파이더맨의 윌렘 데포와 협연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은 소울 가수인 오티스 레딩의 전기 영화에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도 강판. 조나단의 고향인 텍사스주 달라스에선 MLB 야구팀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2023년 광고에 조나단을 기용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불발됩니다. 최근 급부상한 새로운 의혹이란 이겁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 이외에도 여러 여성들이 조나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지방검찰청에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언론들은 지금 사건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소속사의 계약 해지 통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피해 여성이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입니다. 데드라인즈와 버라이어티지는 이 메시지가 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죠. 더욱이 상황이 나빠 보이는 이유는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사람이 조나단 메이저스의 위기관리 및 홍보 담당자인 앤드류 버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조나단 변호사의 남편 되겠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조나단과 작품을 함께하던 익명의 인물의 코멘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한마디로 아주 나빠질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조나단은 마블과 여러 해에 걸친 큰 계약을 맺고 있을 것이 자명하고 모 회사인 디즈니는 조나단의 출연작 매거진 드림스를 12월에 공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디즈니는 출연자와 관계자의 불상사에 있어서 대처를 매우 신속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묘하게도 본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연예 리포터인 제프 스나이더는 스노우폴의 댐슨 이드리스가 정복자 항력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데드라인즈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네요. 디즈니만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전 NBA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연기하는 라이온스게이트의 영화 48 Hours in Vegas, 스파이크리가 감독한 다운 더 스터디 등이 공개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들은 향후 대응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하며 버라이어티지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론 모두 마블이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 마동석의 범죄도시 3, 박서준 아이유의 드림 컨텐츠도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이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태의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에서 영화 존윅 챕터 4를 작정하고 다뤄봤으니까요. 이 방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